안녕하세요. 가심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하다가 영상의 분량 문제로 설명하지 못했던 해상의 원리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해상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빛의 속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옛날 저희 과학 시간에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지닌다 라고 배웠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빛의 속성은 모두 빛의 파동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빛은 회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좁은 틈을 지나면 그 틈을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퍼지는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좁은 틈이 있을 때 빛을 쏘여주면 빛이 이 좁은 틈을 일직선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채꼴의 형태로 퍼져가며 좁은 틈 뒤를 지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위상의 빛끼리 만나면 서로를 증폭시키는 보강간섭, 서로 반대되는 위상의 빛끼리 만나면 서로를 약화시키는 상쇄간섭, 두 가지 간섭이 있다고 배웠었죠.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전에 물리 시간에 배웠었던 참고서 사진을 보시면 더욱더 잘 기억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를 발췌해 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겹쳐져 있어서 같은 위상을 가진 빛끼리 만나 진폭이 두 배로 커진 보강간섭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정확하게 위상이 반대되는 두 파형끼리 만나서 서로를 상쇄시키는 상쇄간섭이 일어난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일부 영역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일부 영역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짬뽕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기억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빛의 회절과 간섭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배웠던 빛의 회절과 간섭을 바탕으로 노광기에서 빛을 어떻게 해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중 슬릿 실험에 관련된 그림이죠. 두 개의 슬릿을 지나 S1 포인트, S2 포인트에서 회절되는 빛의 파동이 서로에게 간섭하는 그림이죠. S1을 지나 회절되는 빛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S2를 지나 회절되는 빛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과 빨간색 빛의 파동이 서로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까 배웠던 간섭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질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서로를 상쇄시키게 될 겁니다. 이 그림에서 검은색 점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전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 흰색 투명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보강 간섭 포인트들과 상쇄 간섭 포인트들을 일직선으로 이어보고 오른쪽에 이 막다른 판때기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판때기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 부분은 빛이 쬐어질 것이고 상쇄 간섭이 일어난 부분은 어둡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 부분도 가장 가운데 빛이 빛의 세기가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고, 점점 사이드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빛이 강한 부분을 0차 회절광, 그 양 옆에 그 다음으로 빛이 강한 부분을 각각 플러스 1차 회절광, 마이너스 1차 회절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이드로 갈수록 2차 회절광, 3차 회절광 등도 있겠지만 점점 세기가 약해지고 무한히 많은 회절광들을 모두 신경 쓸 수가 없기에 우리는 앞으로 0차광과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거의 다 오셨는데요. 이 사진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고 이전 영상에서 봤던 프로젝션 타입 노광기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렌즈 광학계라고 써있는 이 윗부분까지가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했던 사진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젝션 타입의 노광기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그림입니다. 방금까지 빛이 이 이중 슬릿을 지나 회절하고 서로 간섭하면서 0차광과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이 생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렌즈나 광학 유닛들로 퍼진 그대로 모아서 웨이퍼 위로 다시 쏴준다면 이중 슬릿의 패턴이 이 웨이퍼 위에 옮겨진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 원리를 오른쪽에 있는 노광기 그림에 대입해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광기 광원에서 나온 빛이 마스크의 패턴 사이사이를 통과하며 0차광과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의 형태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에 마스크의 오픈된 영역, 즉 뚫려있는 부분이 이중 슬릿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광기 내에 있는 광학계, 그러니까 렌즈와 거울로 이루어진 광학계 유닛에서 마스크를 지나 회절하는, 그러니까 퍼지고 있는 0차광과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을 잘 모아서 퍼진 그대로 다시 웨이퍼 위에 모아서 쏴주면 마스크에 있는 이 빈틈의 패턴들이 웨이퍼 위에 그대로 전사되겠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노광기가 마스크의 패턴을 어떻게 웨이퍼에 그대로 이쁘게 해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를 지나 회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퍼지고 있는 0차광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들을 광학계를 통해서 그대로 모아줘서 기판에 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프로젝션 타입의 노광기만 예시로 들어줬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접촉식 노광기와 근접식 노광기도 똑같이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접촉 방식의 노광기와 근접 방식의 노광기가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맨 왼쪽 그림처럼 마스크와 기판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접촉식이고, 마스크와 기판이 살짝 갭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이 근접 방식의 노광기입니다. 먼저 접촉 방식의 노광기의 경우는 마스크와 웨이퍼가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응되는 이중 슬릿과 기판이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죠. 이 상태에서는 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빛이 슬릿을 통과하는 대로 웨이퍼의 고지곳대로 맞겠죠. 그렇게 되면 이중 슬릿, 곧 마스크의 패턴이 웨이퍼에 그대로 전사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접식 노광기의 경우는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에 갭이 있다 그랬죠. 이 갭을 통해서 빛이 회절될 틈을 줍니다. 즉 0차광과 플러스 마이너스 1차광이
퍼지기만 하고 이 갭 안에 광학계 같이 빛을 모아주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빛이 퍼지고 제대로 된 해상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접 방식보다도 해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겠죠. 이 현상은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이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면 이중 슬릿을 지나 회절되는 빛들이 모일 틈 없이 번져가기만 하기 때문에 빛을 예쁘게 해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 퍼지기만 하고 모아주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패턴의 선명도, 곧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빛의 간섭과 회절을 통해서 마스크의 패턴을 웨이퍼로 옮기는, 전사시키는 해상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노광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론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